네, 안녕하세요. 투자케어입니다. 오늘은 리플에 대해 브리핑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브리핑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다양한 투자들과 함께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편하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무료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언제든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황부터 살펴보자면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 승인 이후 전통 금융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해당 자금이 주로 비트코인으로 집중됨에 따라 비트코인과 전체 가상자산의 연동성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웹3 컨설팅 기업 디스프레드 리서치 전담 조직인 디스프레드 리서치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가격 간 양극화가 심화된 원인을 조명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하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알트코인의 상승세는 부진한 반면 비트코인과 밈코인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상반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도미넌스는 개별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이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고서는 올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꾸준히 상승해 3년 만에 최고치인 60%를 넘어섰으며,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지난해 8월 이후 15% 미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전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다소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은 올해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죠. 보고서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동기간 비트코인 상승세에 비해 절반도 못 미치게 나타났으며, 리서치팀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 승인 이후 이런 양상이 두드러졌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가상자산 시장은 전통 자본의 노출도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이러한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경향을 보이는 원인은 시장 참여자의 자산 혹은 섹터의 선호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섹터에 대한 선호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보고서는 밈코인을 들었는데, 디스프레드는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된 자산보다 탈중앙화 거래소에 상장된 시총이 작은 밈코인을 거래하려는 수요 증대를 둘 수 있다며, 더블록의 탈중앙화 거래소 대비 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에 따르면 이번 달 기준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이 14% 수준까지 증가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2월에 기록한 7.9% 거래량과 비교하면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 수요가 8개월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이처럼 밈코인이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시장에는 밈코인의 새로운 분류 기준이 등장했으며, 업계에 따르면 기존 특정 동물, 캐릭터, 현상 등 이미지를 밈으로 표현한 것을 정적인 밈, 자율성 및 지각을 지닌 인공지능에 의해 탄생한 지각하는 밈으로 분류되고, 리서치팀은 AI 기반 밈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각하는 밈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며, 정적인 밈에만 국한된 밈코인 시장을 확장할지 새로운 활로가 될지 혹은 단순 내러티브 순환에 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승화 디스프레드 리서치 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후보의 우세 여론 확산과 거시 경제 환경 개선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훈풍이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이전 대세 상승장과 달리 비트코인 및 탈중앙화 거래소의 소수 밈코인에 그 영향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이전 대세 상승장과 비교해 현재 시장의 패턴이 바뀐 것인지 혹은 아직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지 않아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인지 대선 이후에 가상자산 시장 변화 모습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트코인 관련 시황과 핵심 이슈가 리플을 포함한 다른 알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며 리플의 최신 이슈 브리핑 드리자면, 첫 번째 소식은 미국 대표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리플이 전통적인 은행 송금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포브스는 리플이 저비용, 고속의 국제 송금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넓혀가며 XRP 레저를 글로벌 경제 솔루션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리플은 2012년 크리스 라센과 제드 맥켈럽이 설립한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이자 프로토콜로 저비용의 빠른 국제 송금을 목표로 하고 있죠. XRP는 기존 은행 시스템과 차별화되는 고유한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3에서 5초 내에 거래를 처리하며 초당 최대 1,500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어 글로벌 결제에서 빠른 속도를 자랑하며, 리플은 속도, 비용 절감 및 확장성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죠. XRP 거래 비용은 비트코인과 전통적 송금 서비스에 비해 매우 저렴하며, 이는 금융기관이 리플렛을 통해 운영 비용을 최대 60%까지 절감하는 데 기여를 합니다. 또한 리플 레저는 1500 TPS 이상의 확장성을 갖췄으며, 최적화를 통해 최대 5만 TPS까지 처리가 가능하고,
이는 암호화폐 네트워크 혼잡을 방지하고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죠. 리플렛의 주요 강점은 은행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실용적인 결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이며, 그러나 리플랩스가 약 480억 개의 XRP를 보유하며 탈중앙화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게 지적 사항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지속적인 소송도 XRP의 규제 상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어 향후 미국 시장 내 XRP 입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브스는 이러한 리플의 향후 전망에 대해 리플은 아시아 및 중남미와 같은 신흥시장에서의 확장을 이어가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 발행을 위한 기반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또한 NFT, 디파이 및 기관 자산 거래 기능을 추가하여 XRP 레저의 활용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본 주요 은행들이 원활한 거래를 위해 XRP 도입을 준비 중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은행 부문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리플사는 더 많은 기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큰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 리플의 파트너인 SBIL 그룹의 키타오 요시타카 CEO는 2025년까지 모든 은행이 XRP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리플은 XRP 레저 개선을 통해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기관 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특히 분산금융 응용 프로그램에서 큰 자금 유입이 예상되며, SBI 그룹은 일본에서 XRP 도입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 엔화를 사용해 XRP를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인 SBI VC 트레이드를 발표했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일본을 방문해 중요한 정치 인물들과 만났는데, 갈링하우스는 일본의 혁신 장려와 소비자 보호 규칙에 공감하며 리플의 목표는 여러 주요 은행들을 네트워크에 끌어들일 것으로, 그 일환으로 얼마 전 쿠웨이트 국립은행과의 파트너십도 체결했죠. 모바일 앱 머니탭은 61개 이상의 일본 은행에서 국제 거래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는 일본 은행 자산의 80% 이상을 포함하며 블록체인 기술 도입의 증가 추세를 보여주며 향후 리플에 더 많은 사용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은 마치며, 이처럼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 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료가 필요 없으니 부담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언제든 참여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